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국어 교과서가 몇 가지가 있죠. 고1에서 배우는 국어가 있고요. 근데 국어가 이제 단권화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국어는 단권화입니다. 옛날에는 국어가 상하가 나는데 그러니까 2018 학년도부터 국어가 단권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 이고 2015년에 개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적용은 2018 학년도부터 정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020 학년이 올해가 되는데 지금 고3이 배우는 교과서에 언어가 몇 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독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수능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서와 화법과 작문. 두 번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되는데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어와 매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법. 학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90%가 넘어요. 심지어 교사들도 언어와 매체 자체가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과서를 선택하거나 한 사람들은 그럴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채택하려면 교과서를 넘겨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언어와 매체와 문법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언어 매체는 고3 때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언어 매체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법과 언어와 매체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학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문법 가르치죠. 필요 없는 과목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먼저 주목해서 일단 언어와 매체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의 차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보면은 이 부분은 언어와 매체의 본질, 그 다음에 언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언어 특성과 위상, 매체의 본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언어가 뭔지 매체가 뭔지 이것을 주로 다루는 게 그 챕터 1의 이제 이야기죠. 챕터 2에 가면 이제 이 언어가 여러분 뭐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언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매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언어와 매체하고 뭐예요? 생활과 언어와 매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챕터 1에서는 언어가 무엇인지 매체가 무엇인지의 개념적 이야기를 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죠. 예.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언어 중에서도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 부분으로 된 이 부분이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담화도 요새는 문법의 개념으로 집어넣습니다. 담화도. 예. 그리고 이제 언어 자료 탐구 활동에서 이제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은 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문법이 국어학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지 국어학 중에 문법이 있는 것이지 문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빨간 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법은 이 빨간 이 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언어 매체 탐구 활용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어 매체의 수용과 생산, 매체와 사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언어와 매체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국어의 규본, 국어의 생활과 성찰. 그 다음에, 언어 매체와 성찰. 그래서 여기 국어의 규본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맞춤법 비슷한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체 챕터로 봤을 때 어떠냐 하면 요 문법적 요소가 한
이 전체 내용에서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 하면은 6분의 1 내지 8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도 아니에요. 4분의 1도 아니고 최소한도 한 6분의 1 내지는 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한 8분의 1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어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문법이 그 부분, 저 문법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대부분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문법과 언어와 매체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런 교과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법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특강이다 뭐다 해서 문법을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예비 고1부터 고1, 고2에 전부 다 문법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교육부나 평가원 이런 데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언어 매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예시를 사실은 출제되는 3년 전에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3년 예시제가 있는데 3년 전에 대충 보여줘야지 이런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 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뭐냐면 학교나 이런 데서도 특히 학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언어 매체는 문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언어 매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에 수능 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매체하고 문법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언어와 매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배워본 적도 없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교과서, 다시 말하면 문법과는 다른 것을 아셔야 되고 올해 11월 달에 치는 수능에서는 문법이 아니고 언어를 시험칩니다. 언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로 보면 그럼 도무지 언어는 무엇인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이 부분이 언어입니다. 이 부분이 언어입니다. 그 다음 또 언어는 뭐냐? 어느 부분이 언어냐 하면은 이 부분이 언어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는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은 이 부분에서 수능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상군 그때 교과부 장관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냈어요. 제목은 언어라고 하고 나서 기존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법이란 뜻이고, 근데 표기가 언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여기 나온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은 물론 5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부분이 만약 출제된다면 재수생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이것이 수능과 어떻게 관련될지 한번 따져보고, 특히 뭐냐면 여러분 고3도 고3이지만 그러니까 2021 학년도 보다는 2022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고2와 관련된 어떤 수능은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